출판기념회와 관련한 부분은 국회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국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회 안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있는 제도를 가지고 지금 후보자에게 너무 과혹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또 그것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그 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해서 총리가 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진정한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결단을 통해서 1993년부터 시작되었던 물관리 일원화를 1차 해내긴 했습니다. 1차 국가 통합 물관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수량, 수질, 수생태계를 통합하는 일정 부분 국토부와 환경부의 통합은 이루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의 구조는 이게 이제 진정한 물관리 일원화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한 것이 여전히 생공용수는 환경부, 농업용수는 농림부, 산업용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여전히 소관이 나누어져 있고 기능도 제각기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물순환 주기에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극심한 가뭄 같은 게 왔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먹는 물은 없는데 뭐 산업용수가 넘친다든지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난 2022년에 광주 전남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해서 당시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주암댐 저수율이 20% 수준까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하고 전남 11개 시군구는 조정급수를 실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주암댐은 저수율이 20%대로 내려갔는데 그 근처에 있었던 보성강댐, 여기가 산업부 소관 발전용수입니다. 그리고 담양호, 요거는 이제 농업용수라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는 각각의 용도에 따라 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합물관리가 가능했다라고 하면, 수량과 수질을 파악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다면 지금 먹는 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생공업 용수가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좀 돌립시다라고 하는 게 가능했을 텐데 이게 그 당시 좀 어려웠습니다. 이 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워낙 다급한 상태여서 한수원하고 수자원공사가 협의를 해서 보성강댐 용수를 주암댐으로 공급을 해서 결국은 생공업 용수를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저러한 가뭄의 위험이 점점 더 기후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2차 현행 물관리 체계에서 조금 더 올라가 있는 1차 통합 물관리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2차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실질적인 물관리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총리가 민간위원장과 공동위원장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차원에서도 조절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총리께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현재는 그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조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총리가 되신다면 실질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하게 통합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합니다. 말씀드리고. 제가 답변 겸 질문 좀, 답변을 위한 질문. 예. 혹시 저 세 가지 농림, 산자, 환경에 관련한 이거 종합 물관리에 지하수는 어디서 합니까? 지하수는 환경부에서 합니다. 예. 네. 제가 그것을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통합 물관리의 필요가 당연히 존재하고, 그에 더해서 제가 관심을 갖는 최근의 사안 중에 하나가 싱크홀입니다. 네, 싱크홀이 그 지하의 어떤 건조물을 구축하는 문제, 또는 지하의 GTX 관련한 그런 시설물을 새로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싱크홀 때문에 그런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굉장히 불안함이 최근에 가중되고 있는 거여서, 알고 보니까 그게 지하수의 처리 방식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것도 저도 최근에 들어서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난과도 관련이 있는 거여서 통상적으로 환경부에서 해왔던 물관리에 더한 지하수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물관리를 한번 조금 아마 그 지하수 그렇습니다. 부분은 종합 물관리는 별로 영역에 없었던 그건 이제 것이 유출 지하수가 되는 것이죠. 영역에 없었던 네네. 것 같은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제가 위원장이 된다면 같이 체크하고, 그때 꼭 한정희 의원님 모시고 정부 측과 자담회를 한다든가 간담회 할 때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으로 심각하게 자살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자살공화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무총실 산하에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자살예방 종합계획도 수립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량적 목표 수립을 좀 할 때가 됐다. 그리고 공공의 책임도 강화하고 지방정부하고 협업 메커니즘을 강화해서 어떻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접근을 통해서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 자살률이 너무 높은데 이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까지 말씀을 주신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총리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좀 각별한 관심으로 제도가 발생돼 특히나 청년층의 자살률이 정말 저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자살이거든요. 이거는 뭐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분들에게는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마치셨나요? 예, 요 질문은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까지 하고. 그 다음 질문까지는 이게 조금 시간이 좀 짧긴 한데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급한 거여서. 미국 투자기업,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 종사자들의 비자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만 예를 들면은 뭐 투자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전체 558억 달러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문제는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 현황을 보시면 한국은 뭐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과 그렇게 사이가 좋다고 했지만 비자 발급 현황 보시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도나 필리핀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각 국가가 별도의 전형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캐나다나 멕시코는 협상을 통해서 아예 무제한을 하고 있고요. 호주는 1,500명, 싱가포르도 5,400명까지 하고 칠레도 1,400명 이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미국과 별개의 협상을 통해서 획득해낸 숫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적절하게 전문가가 가서 그 공장들이 정상 가동 되게끔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 현재 전형 취업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이유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비용이 더 계약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께서는 워낙에 국제적으로 보면 감각도 있으신 데다가 미국 쪽에도 알이 좀 넓으시고 하기 때문에 미국 조야와도 잘 관계를 맺고 계시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네. 우선 자살 예방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살 예방, 마음 건강, 고독 또는 젊은 층의 정신 건강 이게 다 한 맥으로 통하는 새로운 현재 시대에서의 요구인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관련된 사업 영역도 넓고 관심 있는 일자리도 많습니다. 이게 하나 아쉬운 것이 지난 시기에 김건희 씨 관련한 것으로 이게 오염된 측면이 있어서 좋고 필요한데 조금 정치적 논쟁이 있었는데 그 요소를 걸러내고 건전하게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좀 관련 정책과 이것들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한 관심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는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한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이후의 후속 과정에서 비자 문제는 반드시 조금 더 우리가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자가 일반적으로 양국 간의 관계의 어떤 얼마나 좋은가를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세계에서의 어떤 환대를 얼마나 받고 있는가를 간접 반영하는 지표인데 제가 어제 무슨 지표를 보니까 우리가 여권이 이렇게 통용되는 게 전 세계에서 2위인가 이래서 미국보다 높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전 세계에서 매력적인 나라가 된 거여서 그런 등등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우리의 국력을 비자, 일자리에 연결할 수 있도록 미국과 특별히 반드시 제가 한번 성과를 내보겠습니다.